조선제사대 임금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 사이에서 6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유, 훗날의 금성대군입니다. 그는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분명 왕의 아들이었고 문종과 수양대군, 안평대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왕실의 중심에서 조금 비켜난 자리, 그러나 결코 가벼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가운데 특히 3명의 형이 두드러졌습니다. 문종은 병약했지만 세종의 뒤를 이어 잠시나마 나라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병권과 인맥을 쥔 실력자였고 안평대군은 시와 그림, 인재를 모으는데 능한 예술가형 왕자였습니다. 금성대군은 그 곁에서 늘 한 발 물러나 있던 왕자였습니다. 조용했지만 왕실의 공기와 균열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천사 1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으려 칼을 빼들자 먼저 조정의 대신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어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 자신을 견제하고 왕좌를 노린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뜻을 계승해 문종과 단종을 도우려 했고 수양대군 주변에 인재들이 모이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평대군은 반역죄로 몰려 경기도 교동군 현재의 인천 강화군 교동면으로 유배 갔다가 그곳에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칩니다. 그날 금성대군은 보았습니다. 이 왕실에서는 언제든지 죽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문종이 죽고 12살의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은 있었지만 권력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수양대군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금성대군에게 단종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마지막 질서였고 형 문종이 남긴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사라졌고 조정은 수양대군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금성대군은 수양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동생으로서, 왕의 숙부로서 끝까지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자 단종을 걱정하는 이들은 누가 이 어린 왕을 대신해 나설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단종 보기를 꿈꾸던 사람들은 금성대군을 주나라 무왕을 도운 주공에 빗대어 보았습니다. 후대에는 금성대군을 단종의 주공단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왕실의 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그에게는 권력이 없었지만 명분은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사라진 뒤 혼탁한 전국 속에서 단종 편에 설 수 있는 왕자 가운데 앞에 나설 수 있는 이름은 사실상 금성대군 뿐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이 끝난 뒤 금성대군에게는 모반 혐의가 떨어집니다. 먼저 경기도 상령구로 1차 유배, 현재 연천군 일대입니다. 이어 경기도 광주로 2차 이배, 오늘날 광주시죠. 왜 이런 혐의가 붙었냐면 금성대군은 세종과 문종이 함께 궁을 비울 때 세손 단종을 자신의 집에 몇 차례 지내도록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단종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세조 눈엔 문종 라인 최후의 보루로 보였던 거죠. 금성대군은 사육신이 단종을 포기하려던 운동이 실패하자 연루돼 마지막으로 1457년 순흥부, 현재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에 안치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시 순흥부사 이보흠과 함께 단종 포기를 꾀합니다. 하지만 포기 계획은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군사도 조정도 모두 세조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순흥에서의 움직임은 결국 발각됩니다.
이보흠과 관련 인물들이 체포되고 보고는 한 줄 한 줄 한양의 궁궐로 올라갑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이는 형 세조였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의 이름이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을 제거했던 그 손으로 이번에는 금성대군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왕은 침묵했고 곧 제가를 내렸습니다. 1457년 정축년, 금성대군이 순흥에서 주도한 단종복이 모이는 큰 반역 사건으로 규정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정축지변이라 부르게 됩니다. 금성대군은 단종복이에 연루된 인물로 국문을 받았고 끝내 단종을 버리지 않은 인물로 기록과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왕을 되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금성대군도 결국 안평대군과 마찬가지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민담에 의하면 원래 사약을 받을 때 죽기 전에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절을 하는데 금성대군은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고 하며 한양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단종이 있는 강원도 영호를 향해 절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의 동생으로 태어나 반역자로 죽은 왕자. 그의 죽음은 단종 복이모의 사건으로 크게 다루어졌고 유배지였던 순흥은 역향으로 낙인 찍혀 고을이 폐부되고 사람들과 집들이 흩어지는 엄청난 화가 번져나갔습니다. 금성대군이 죽은 뒤 단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도 금성대군도 사라진 왕실에서 세조는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습니다. 조선에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가 있었고 왕을 지키려다 반역자가 된 숙부가 있었다는 것을. 조선의 진짜 비극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구독하고 끝까지 보십시오.